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한 월급쟁이입니다. 9월 부동산 분위기 반전. 자산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꿔야 한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히고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고 전체적인 시장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 아들이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보고 국내에 있는 Y 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준비를 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딱 합격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비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 생각을 했냐. 이 학교는 이제 뉴욕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갈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진국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워서 나중에 좀 우리나라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제 아들이 미국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0.7명이죠 지금 미국이 1.7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베트남, 인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죠. 이런 식으로 돼갑니다. 여기가 젊은 세대, 나이가 많은 세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계속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지 현장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기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살기 힘든 것,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자기가 국내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 나중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서 물론 나이 든 분들을 다 떠받쳐야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좀 더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학비 및 생활비가 대충 8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000만 원 정도죠. 8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느껴야 될 것이, 자,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젊은이들조차도 불과 18살, 18살인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시대라는데 집은 왜 계속 부족할까? 정말 부족할까요? 다시 제기되는 주택 공급 부족론.
원희룡 장관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한다. 올 1월에서 7월 착공 물량 작년의 절반,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등 여파, 2025년 상반기 공급 절벽 우려. 통계청이 2039년까지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를 할지,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 등 감안해서 향후 16년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인 가구, 이런 세대 분리가 나면서 가구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노후주택 비율이 절반을, 그렇죠. 노인 인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후주택 비율이 절반,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에서 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29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착공 후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상반기 입주할 수 있는 신규 물량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지어진 물량들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인구가 주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과연 계속 그렇게 빚으로 쌓아가면서 올라갈까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전국 주택수 추이를 보면은 전국 주택수가 2017년에 1712만에서 2021년 1881만, 2021년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전국이 423, 수도권이 390, 서울이 402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의 주택이 충분한지를 따질 때 국제적으로 보는 통계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다. 한국은 423, 서울은 406가구로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462가구에 못 미친다. 지금 OECD보다는 지금 작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명당 주택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라는 팩트가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서 젊은 층이 계속 생산되는 그런 팩터가 고려가 안 됐고, 현재 나와 있는 수치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후년부터 계속 인구가 5만 10만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나이 든 분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이 나오겠죠. 그런 팩터가 고려는 안 됐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OECD보다는 못 미치는 주택 수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39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가 안 된 게 매년 인구가 주는 거, 그렇죠? 인구가 주는 거, 그게 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20년 2073만 가구에서 2039년 2387만 가구로 가구 수는 계속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집에서 한 명이 나와서 살고 하는데 좋은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위주의 주택 공급 대책. 그래서 결론은 김 소장이라는 분이 공급은 5에서 10년에 걸쳐 판단하는 만큼 단기적 해법은 없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분양가가 오르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배경 중 하나가 착공이 주로 앞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인데,
정부로서는 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급을 열심히 할 것이란 정치적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다 심리란 얘기입니다. 실제 집이 정말 부족할지 아니면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띄우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서울 아파트 변동률이 0.04에서 0.07로 다시 살짝 올랐죠. 전세도 0.1에서 0.03, 경기도도 0.06에서 0.06, 전세가 0.14에서 0.13. 그래서 지금 수도권 립 서울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때 왜 올랐냐? 이때 50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승도 많이 꺾이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될지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매매 서울 전주 대비 0.07% 상승폭이 확대됐다. 그래서 송파, 강남, 강동이 상승폭이 좀 커졌고 도봉, 중랑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6% 상승, 인천도 0.01% 미미한 상승, 과천, 성남, 수원, 영통이 상승폭이 좀 커졌죠. 하지만 거래량은 지금 7월 달에 줄었다가 8월 달에 50년 대출 때문에 다소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전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제 조만간 갭을 줄여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은 많고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지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다 주춤해 있는데 아마 다시 꺾이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붙는 기간이 나오겠죠. 이걸 저는 6개월에서 지금 12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가격 보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송파, 동작, 서초 0.13%, 그렇죠? 경기도도 화성, 하남, 고양 0.5에서 0.4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런 지역들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죠. 대신에 매수다 매도다 종양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꺾인다는 것은 매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것이 간헐적으로 한 개씩 거래되지만 이게 전주보다 상승률은 앞에서도 높았지만 매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했죠. 2021년 후반기부터 2022년 후반기까지 폭락하는 거, 그런 경향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는 거의 변동이 없죠. 맺은 말입니다. 동화 작가 이솝은 종종 어린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놀면서 지친 일상에 힘을 얻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 중에는 다 큰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하자 이솝은 옆에 있던 현악기에 활을 집어든 뒤 느슨하게 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악기의 활을 느슨하게 해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연주를 위해서는 활을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워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만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계속 투자를 위해서 분석하고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줄을 좀 풀어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